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쉬어야죠. 그러나 방송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합정동역에서 내려가지고 망원동 쪽으로 슬슬 걸어오고 있는데 길거리에 노란색 현수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수막이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가로로 긴 게 아니고요. 아래 위로 한 1m에서 1.5m 정도? 이런 노란 현수막을, 현수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이런 것들을 전봇대에다 붙여놨었는데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이런 아마 세월호와 관련된 시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뭐 시민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다 실명을 적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용서하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절대 잊지 않겠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화난다. 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들. 이게 지금 끓어오르는 민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이었죠. 작년 4월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요,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의 하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물론 프로 마라토너들도 출전을 합니다만은 아마추어들이 더 많이 출전합니다. 작년 마라톤 대회는 27,000명이 참가를 했어요. 거기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3명이 죽었고요. 2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시간 후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바마는 피해자 가족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한다. 모든 이들이 오늘 밤 보스턴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4월 16일. 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박근혜는 2주일 만에, 14일 만에 사과를 한답시고 그것도 국무위원들 앞에 내놓고 과거 적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하다. 국가안전처 만들 테니까 안심해라. 라는 그야말로 사과 따위를 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미국. 말하자면은 국가 조직이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그 탈출 방법. 첫째는 내부의 공포와 적의를 해소할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위기를 초래한 내부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라크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6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종합보고서를 여야 합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당적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상상력과 정책, 능력, 관리 등 4가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41가지의 근거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제시안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 방안을 만든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건이 터진 2주일 동안 입도 뻥끗 안 하다가 2주일 지나서 과거의 적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진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지책을 내놓습니다. 박근혜 씨, 과거 탓이나 하면서 새로운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당신의 상상력, 당신의 정책, 당신의 능력, 당신의 관리에 대한 진단과 처방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국민들의 아픔과 공감할 수 없는 그 소시오패스적인 그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병원부터 먼저 가게 보기를 권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5월입니다. 벌써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물만 뿌리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합정동에서 망원역까지 그 전신주마다 노란색 현수막이 걸린 것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천정환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가 한국일보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눈물값, 눈물 흘린 값.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벌써 회의한다. 저같이 무참한 불의와 무능 때문에 참극을 겪고도 나아진 게 없고 울고불고 통 안에 몸부림치지만 단지 지금뿐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싹 잊어버리고 잘못은 반복될 것이다. 벌써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지방선거도 집권당이 이길 것이며 월드컵이 열리기만 하면 대한민국을 외치며 웃고 다 잊을 것이다. 그리하여 또 이런 고통과 억울한 죽음도 또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한 이성 안에서조차도 허무가 배어 있고 강렬한 자기불신이 들어있지 않은가. 우리는 충분히 잘 애도하고 또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되 교훈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항상 입으로만 바꾸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호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침몰 위기로 끌고 가고 있는 부정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도 삶을 살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 뭐라도 해야겠다. 이제 달라져야겠다고요.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는 망연해집니다. 살인마 전두환의 군대가 5.18 열흘 동안 살해한 사람들이나 4.19 때 이승만의 경찰이 죽인 학생 시민도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죽은 유명을 달리한 어린 생명들 수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과 60년의 잔혹한 봄날 이후에 그랬듯이 썩어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린 이 민주공화국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리셋해야 한다. 라고 믿습니다. 총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정환 교수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이 나라와 사회의 문화는 다시 디자인돼야 한다. 이 참사가 이명박 정권 이래의 복합적인 부패, 부조리, 착취, 무책임의 교차점 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안도 복합적이다. 정치와 일상의 과제,
그리고 제도와 의식의 여러 차원이 혼재한다. 그래야만 이 공화국의 리셋이 가능할 것이다. 사람 죽이고 달아나기 전에 썩고 무능한 선장을 조타실에서 끌어내려야겠으나 그것이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 위해서 또 20, 3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써서 이 사회를 아이들을 키울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마음도 바꿔야 한다. 먹고사니즘과 각자도생 외에 다른 가치가 모두 소탕절멸된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 다른 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 아무 놈이 대통령이 되면 뭐 어때? 그놈이 그놈이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면은 내가 힘들어. 각자 제 살 길 찾는 거야. 이게 그야말로 대한민국 급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쇠퇴였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참사들을 낳는 것이고 이런 참사의 희생자는 늘 힘없고 서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니전과 각자 도생 외에 다른 가치가 모두 소탕절멸된 상태를 극복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 말이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면에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위정자와 공권력의 무책임과 구조자 수 0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슬쩍 변호하기 위한 말과 구분되지 않기 시작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분별해야 한다. 책임의 경중도 전혀 다르다. 나와 우리가 누군가들의 고용주, 장교, 교수, 선생, 선장, 항해사라면 또 우리가 전문가, 지식인, 기자, 공무원이라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가장 무겁듯 그런 그가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 되듯 나와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두가 뭉뚱그려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방법 모르지는 않습니다. 신비한 절묘한 방법 없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일반적인 책무를 이행하여 직장과 지역사회, 언론과 공권력을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인데 다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한 발 더 디딜 정의를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명박 때 이명박을 반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가짜 반성을 한 뒤에 우리 사회를 후퇴시켰던 이유는 돌을 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촛불만 들고. 우리는 물론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촛불만 드는 시민들을 이명박은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개무시했던 거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딴 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미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박아서 노란 현수막으로 길거리에 걸 수 있는 그 용기, 그 실천력. 죄책감 그리고 책임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집단적인 죄책감은 매우 추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된 나라에서 키울 수 있을까?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죄책감은 곧 연기처럼 흩어질 겁니다. 다 내 탓이야 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뭘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들 어우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료들과 손을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과제 하나씩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적폐 자신이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고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니 문제는 주체와 방향이다. 당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해경 해수부의 정경유착과 무능에 대한 단죄,
그리고 무능, 무책임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과제도 여기서 출발한다. 6월 4일에 투표를 통한 심판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투표가 모든 것은 아니다. 분노와 추모, 공감과 연대의 대중적 구심으로써 자발적 범시민 추모 대책기구가 꾸려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적폐, 바로 그 자기 자신이, 적폐 그 자신은 박근혜가 적폐를 해결해야 된다고,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고 거꾸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적폐는 개선해야죠. 그러나 적폐를 개선할 주체는 시민들이어야 하고, 그 적폐의 대상은, 개선돼야 될 대상은 바로 박근혜 정권인 겁니다. 단호한 심판 필요합니다. 당장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 정권에 대한, 이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 기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천정환 교수는 정말 5월, 지난 4월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5월입니다. 정신 차려서 반성하고 다짐해서 우리가 그동안 흘린 눈물의 값을 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어제 게시판에서 겨울 지나면 봄님이 1년치 입금하셨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내는 것과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 어느 게 더 좋으냐? 둘 다 좋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다든지, 아까 보니까 10년치를 선납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매달 11,000원 CMS 계좌이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접속하셨어요. 로그인 하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마이 페이지라고 뜹니다. 그 마이 페이지를 누르면요, 그 마이 페이지 안에 CMS 자동이체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재환재희맘님도 어제 게시판에 매달 2만원씩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25일 날 빠졌다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어느 분이셨더라, 기억이 군복무 39개월님. 집사람하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람분의 이름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불러드렸어요. 언제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경태맘님도 4월이 가기 전에 냉큼 사용료 할인 없이 선납하고 왔다. 아들 경태, 조경태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들 경태도 돈 벌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경태니까 경태맘님이시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인데요, 세승맘님은 1년치 납부를 방금 완료했다면서, 아까 이제 지난 시간이니까 우리 맹선배님 시간이었죠. 예, 제 프로를 늘 청취하는데 돈 내라 하셔서 얼떨결에 냈다면서 1년치 14만 2천을 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도 많이 해주셨네요. 대전 중구 태평 이동 디너아웃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꿈꾸는 소녀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환장하겠다 신발님, 그리고 대구 북구 상격 3동의 영혼의 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비록 휴대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은 점점 뉴스K에 대한 신인도는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한 언론들과 저희 뉴스K는 각자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공정 언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뉴스K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매일 저녁 9시에 1시간씩 하는 뉴스K는 그야말로 정통 뉴스의 공정한 뉴스가 무엇인지를 그 전형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다란 특종도 없습니다만은 시각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뉴스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해질 수 있는지 뉴스K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평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뉴스K 1시간짜리 뉴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토론 프로그램, 기타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조합원의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광고의 말씀은 끝내고 한겨레신문 사설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이 더 미안하다. 어제 유족 대표들이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이 더 미안합니다. 한겨레신문이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사설로 잘 짚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화꽃 무더기 속 사진으로 남은 친구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함께 공부하고 놀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하나씩 오열이 터져 나왔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작별은 그렇게 힘들고 무거웠다. 세월호 침몰 사건 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2학년 학생 70명이 어제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주검으로 돌아온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학생들에겐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다. 보름 전 그날의 기억은 차마 떠올리기조차 끔찍했을 것이다. 아침볕 따뜻하던 가판 위와 나른한 선실로 아무렇지 않게 나뉘었던 친구들은 이제 다시는 서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사진으로만 남은 친구들을 보면 나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을 이기기도 힘들었으리라. 그래도 학생들은 친구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고 싶다고 스스로 결정했다. 그 힘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 주변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의 일상을 복귀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또 도와야 할 것이다. 죄책감과 부끄러움, 안타까움은 어른들의 몫이다. 주검으로 혹은 찬 바닷속에 실종자로 남은 학생들은 기다리라는 방송을 고지곧대로 믿고 따랐다. 어른들은 그 믿음을 저버렸다. 부끄럽게도 선장과 선원들은 선실 밖으로 나오라는 말도 않고 자기들만 일찌감치 도망쳤다. 구조하러 왔다는 해경은 배 안에 남은 승객들을 구조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기울어진 배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 정부 당국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선장이나 선주를 악마로 몰아세우기 바쁘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지도 유족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다.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인간성과 책임 따위는 나몰라라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참혹한 세상이라고. 그 세상을 방치한 우리 어른들이다. 네. 유족들은 이번 사고로 매일 울고 안타까워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연한 마음 씀씀이가 고맙습니다. 유가족들은 대신 제 자식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저희를 탓하며 자책했습니다. 물론 유족들이 자책할 일은 결코 아니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보호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당한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그 부분을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무능을 탓해야 한다면 이미 그것은 야만의 정글이지
국가가 아닌 겁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그 책임을 낱낱이 따져서 잘못을 바로잡는 게 바로 남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김선우 시인의 글,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 일부분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시게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 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가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잿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아끼면서 주는 나무, 아낌없이가 아니고 아끼면서 주는 나무님. 어제 CMS 신청 완료했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도 국민님은 전자서명은 스마트폰에서 안 되는지요? 라고 물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은행 따라 다르긴 한데, 휴대폰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되는 거,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늘 보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욕도 왔어요. 물론 응답은 잘 안 합니다만은 경향신문의 사설, 세월호 유족들에게 유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와대 대변인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유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사과를 희생자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유감이라니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군말 없이 수용할 것이지 웬 말이 많으냐고 타박한 꼴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참아 못할 망발이다. 유족들이 왜 대통령의 사과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 생각해봤는가? 영 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5천만 명의 국민이 있는데 박 대통령은 몇몇 국무위원만이 국민인가 비공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설령 진심을 담았다 하더라도 사과를 받는 유족과 국민들이 그 진심을 못 느끼고 부족하다 한다면 10번, 100번이라도 다시 사과할 일이다. 박 대통령이 부실 사과를 해놓고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대거리를 해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 대통령의 그 대변인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적폐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고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그야말로 0.00001%로 갖고 있었다면 단원고 합동연결실은 아니죠. 합동분향소 단원에 있는 거기 방문했을 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연출된 수행원들, 경호원들 쫙 풀어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딱 한 명, 미리 섭외된 사람 한 사람만
마치 안아주는 척. 국민TV 뉴스케이 뉴스혹에서는 마치 CF를 찍어놓은 것 같다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CF를 찍기 위해서, 그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그 표정은 냉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그야말로 정신병원부터 먼저 가봐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 대변인은 파문이 일자 유감은 순전히 개인적인 말이지 청와대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순전히 개인적인 말이라면 일기장에나 적을 일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뜻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듣는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는 걸로 읽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사과가 밑동부터 진정성을 의심받는 까닭을 알만하다. 청와대 대변인의 부박한 언행은 한두 번이 아니다. 민 대변인은 지난 22일 대통령 사과 여론에 상황이 계속되는데 사과를 한다면 매분 몇 초에 하느냐고 되레 따졌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모인 곳에서 컵라면을 먹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선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라고 두둔했다. 정말. 아니, 라면에 무슨 황금 계란을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무슨 황제 라면이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은 계속 1차마다 한 번씩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딴 식의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사태의 엄중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우리 세대, 기성세대들의 찢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단 1분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따위 막말은 못했을 겁니다. 금축 같은 아이들을 잃고 단장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사례와 최소한의 공감을 지니고 있었다면 못할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박근혜의 심기만을 우선하다 보니 유족들에게조차 유감 운운했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딸려지기는 커녕 더욱 커지는 상황, 청와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합동 분향소에 이어지는 추모의 물길에 담긴 민심의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실천과 실행이 없는 사과도 아닙니다. 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할 책임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서구 갈마동의 EJ우님, WOO님, 조합원과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방송들 보면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진짜.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에 정말 저희 뉴스K에서는 CF를 찍어 온 듯한 그 모습, 그리고 연출된 유가족도 아닌 조문객을 위로하는 가짜 유가족을 내세워서 위로하는 그 모습들, 뉴스K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들은 그런 보도 전혀 안 했습니다. 특히 유족들이 대통령의 사과 없는 조문에 격분했다는 사실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대통령 가고 나서 대통령이 보낸 화는 다 바깥으로 내팽개쳤어요. 물론 꽃을 밟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깥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 소식들 전혀 외면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유족들의 항의 목소리를 보도하긴 했지만 그 강도는 현장의 실제 모습과 비교하면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송들은 유족은 호소하고 대통령은 약속하는 식으로 편집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화방송 사장이란 자는 임직원에게 보낸 경력을 해서 세월호 보도를 국민 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의 격을 높여야 된다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면서 문화방송의 보도, 그 엉터리 보도를 자화자찬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심기보도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들 진짜 문 닫을 날 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